어머, 이게 뭐예요?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전기세가 14만 원이 나왔어요. 지난달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작년 같은 달에는 5만 원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2배가 넘게 나온 전기세 때문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 상담을 담당해온 전문 기술자 김재훈입니다. 최근 들어 박순자 할머니 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에 100건이 넘는 상담 전화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전기요금 누진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생활해도 전기세가 2배, 3배씩 뛰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잠깐만 틀면 전기세가 적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진짜 비법들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은 한 달 전기세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떨어졌고 그러면서도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철이면 에어컨 고장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10통, 20통씩 걸려오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이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전기세 때문에 더위를 참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 76세 되신 이순옥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기사님,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요. 켜도 시원하지가 않고 전기세만 무섭게 나와서요. 현장에 나가보니 에어컨은 멀쩡했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전기세가 무서워서 잠깐씩만 켜시고 대부분 시간을 오래된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계셨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여름마다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작 간단한 방법들로 훨씬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0년 현장 경험으로 터득한 선풍기 하나만으로도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할머니는 정말 전형적인 우리 세대 어르신이셨어요. 해방 직후 태어나셔서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신 분이라 전기 한 번 더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고 에어컨은 손님 올 때나 정말 더위를 못 참겠을 때만 잠깐 켜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오래된 선풍기였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보니 15년도 넘은 선풍기가 방 한가운데서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풍기는 분명히 돌아가는데 오히려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이상해요, 기사님. 예전엔 이 선풍기가 그렇게 시원했는데 요즘엔 바람이 더 답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선풍기를 틀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더욱 그렇죠. 밖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선풍기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결국 뜨거운 공기만 휘젓는 격이니까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선풍기 앞에 앉아 계셨는데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부채까지 들고 계셨어요. 보다 못한 제가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좀 다르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리고 할머니 댁 냉동고에서 페트병 하나를 꺼내서 물을 넣고 얼려놓았습니다. 1시간 후 얼음이 된 페트병을 선풍기 앞에 놓고 바람을 쐬어보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도 어머, 이게 뭐예요? 갑자기 바람이 시원해졌네요 라고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할머니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처음엔 단순히 에어컨 고장만 고치러 다녔는데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기세는 걱정되고 그렇다고 더위를 참자니 너무 힘들고 특히 밤에 잠들기가 가장 어려우시다고 했어요. 낮에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그늘에서 쉬거나 할 수 있는데 밤에는 방 안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한 달에 보름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일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여름만 되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세요. 에어컨 있어도 전기세 때문에 못 틀고 선풍기로는 더위를 제대로 식히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밤잠을 설치고 낮에는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축 처져 계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전기세는 기존의 절반도 안 나오면서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이순옥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쓰신 후에는 한 달 전기세가 4만 원대로 떨어졌고 밤에도 푹 주무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순옥 할머니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도해 본 건 바로 얼음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 댁 냉동고에서 빈 페트병 2개를 꺼내서 물을 넣고 얼려 놓았죠. 그리고 그 얼음 페트병을 선풍기 바로 앞에 놓고 바람을 쐬어 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어머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에어컨 바람 같네요 라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물을 얼린 것보다는 소금을 조금 넣어서 얼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소금물로 얼린 얼음이 더 오래 가거든요. 할머니께도 다음번에는 물에 소금을 1스푼 정도 넣어서 얼려보세요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김치통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할머니 댁에 있던 큰 김치통에 물을 넣고 얼려서 선풍기 앞에 놓아봤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페트병보다 훨씬 크니까 시원함이 더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할머니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할머니께서 한 가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었어요. 기사님, 이렇게 하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선풍기는 원래 전기를 별로 안 먹어요. 하루 종일 틀어놔도 100원, 2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에어컨 1시간 틀 전기세로 선풍기는 하루 종일 틀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 댁 선풍기가 50와트짜리였는데 하루 12시간 틀어도 전기세가 200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반면 에어컨은 1시간만 틀어도 400원에서 500원씩 나오니까 선풍기가 훨씬 경제적이죠. 그 다음에 시도해 본 건 선풍기 뒤쪽에 차가운 걸 붙여놓는 방법이었어요. 할머니 댁 냉동고에서 아이스팩 몇 개를 꺼내서 선풍기 뒤쪽 모터 부분에 고정시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선풍기 자체가 차가워지니까 나오는 바람도 더 시원해지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집에 아이스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럼 생수병에 물을 넣어서 얼린 다음에 수건으로 감싸서 붙여 놓으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수건으로 감싸는 이유는 너무 차가우면 선풍기 모터에 물이 맺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이 방법들을 쓰신 지 사흘 만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기사님, 정말 신기해요. 어젯밤에 이렇게 시원하게 잔 게 언제였나 싶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밝아져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전화를 주셨는데 더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사님, 우리 옆집 할머니도 이 방법 써봤는데 정말 좋다고 하시네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혹시 다른 방법도 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알려드린 게 젖은 수건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수건을 물에 적셔서 목에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체온이 확실히 내려가거든요. 특히 목 부분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니까 여기를 시원하게 해주면 전신이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그런데 수건이 금세 마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길래
냉동고에 수건을 여러 개 넣어놨다가 번갈아 쓰시면 돼요. 아니면 분무기로 계속 물을 뿌려주셔도 좋고요 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외출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약국에서 파는 쿨링 스프레이를 팔목이나 목 뒤에 뿌려주면 30분 정도는 시원함이 지속돼요. 할머니께서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바로 약국에 가서 사오셨대요. 한 달 후 할머니께서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기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전기세가 42,000원 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 같은 달엔 8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이제 밤에 정말 푹 잘 수 있어요. 예전엔 새벽까지 뒤척이던 게 이제는 금세 잠이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나고 식욕도 돌아오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셨다는 거였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어르신들의 여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왜 이런 정보들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순옥 할머니와 함께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선풍기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는데 직접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 댁에서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방 안은 시원해졌지만 여전히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차가운 바람을 만드는 것이었지 실제로 방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선풍기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어떻게요? 라고 하시길래 지금까지는 선풍기가 우리 쪽으로 바람을 불어줬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창문 쪽으로 바람을 불어보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드렸죠. 할머니가 처음에는 그런 바람이 우리한테 안 오는데 어떻게 시원해요? 라고 의아해 하셨어요. 그럴 만도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풍기 사용법과는 정반대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번 시도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해봤어요. 먼저 방 양쪽에 있는 창문을 둘 다 조금씩 열어놨어요. 그리고 한쪽 창문 앞에 선풍기를 놓고 바람을 창문 밖으로 불어보냈죠.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반대편 창문으로 바깥의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이 효과가 더욱 뚜렷했어요. 해가 지면서 바깥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때 방 안의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시원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정말 에어컨 같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할머니도 어머나, 이게 뭐예요? 갑자기 바람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라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대를 잘 맞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이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이후,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정말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낮에는 예전처럼 선풍기를 안쪽으로 틀어놓으시고 저녁부터는 밖으로 바람을 빼는 방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이 방법을 쓰시면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니까 훨씬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무리 이런 방법들을 써도 몸에서 나는 체온 때문에 여전히 더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젖은 수건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목 뒤나 손목에 대고 있으면 이 부분에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그런데 수건이 금방 마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길래 냉장고에 물을 넣어놓고 계속 적셔가면서 쓰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외출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약국에서 파는 쿨링 스프레이를 목 뒤나 손목,
발목에 뿌려주면 30분 정도는 시원함이 지속돼요. 할머니께서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바로 메모해 두셨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페트병에 찬물을 넣어서 발밑에 굴리는 것도 있었어요. 특히 발바닥에는 많은 혈관이 몰려 있어서 여기를 시원하게 해주면 전신이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그래서 예전에 냉수에 발을 담그면 시원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을 써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루 종일 이런 방법들을 쓰면서 나는 전기세를 계산해 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선풍기를 하루 12시간 돌려도 전기세가 200원이 안 나오고 여기에 냉장고에서 얼음을 만드는 비용까지 더해도 하루에 300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한 달로 계산해 보니 10,000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비교해 보면 에어컨을 하루 3시간만 틀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 방법들을 쓰면 그 10분의 1 정도로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이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라고 놀라워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살았나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몰랐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이런 방법들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만나 뵙니다.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을 써보면서 할머니와 제가 마주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선풍기를 틀고 얼음도 놓고 공기 순환도 시켜봤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전혀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도 기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답답하죠? 똑같이 했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선풍기 고장인가 싶어서 점검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얼음도 제대로 얼어있고 창문도 열어놨는데 왜 이럴까 싶어서 곰곰 생각해보니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그쳤다 했거든요. 문득 혹시 습도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께 습도계 같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할머니 댁에 오래된 온습도계가 하나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습도가 80%가 넘더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공기 자체가 습하면 땀이 증발하지 않아서 시원함을 느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우리 몸이 시원함을 느끼는 건 땀이 마르면서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인데 공기가 너무 습하면 땀이 마르지 않아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이때부터 습도를 낮추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문지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신문지가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할머니 댁에 쌓여있던 옛날 신문지들을 방 곳곳에 깔아놨더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옷장 안이나 구석진 곳에 신문지를 깔아놓으니 습한 냄새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시도해봤어요. 큰 접시에 굵은 소금을 담아서 방 안 여러 곳에 놓아뒀거든요. 소금도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할머니께서 이런 방법들이 있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계속 높은 날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작은 제습기 하나 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봤어요. 할머니가 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길래 작은 제습기는 선풍기보다도 전기를 적게 써요. 하루 종일 틀어도 3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실제로 작은 제습기를 들여놓고 며칠 써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습도가 60% 아래로 떨어지니까 같은 선풍기 바람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도 이제야 진짜 시원해졌네요 라고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습도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였어요. 같은 방법을 써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선풍기 방향을 바꿔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은 해가 진 후에 써야 효과가 있고, 얼음을 이용한 방법은 오히려 낮에 더 효과적이었어요. 할머니께 이런 타이밍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오전에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시고, 낮에는 선풍기에 얼음을 넣고 안쪽으로 바람을 불게 하세요. 그리고 저녁부터는 선풍기 방향을 바꿔서 바깥으로 뜨거운 공기를 빼내시면 돼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며칠 해보시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였어요. 하루 이틀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해봐야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 할머니도 처음 며칠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기사님, 이번 달 전기세가 38,000원 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 같은 달에는 12만 원이 나왔는데, 그리고 밤에 정말 푹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나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기세를 아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저한테도 기사님 덕분에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선풍기 앞에 얼음 놓기, 소금물로 얼린 페트병 활용하기, 저녁에는 선풍기 방향을 바꿔서 공기 순환시키기, 젖은 수건으로 목과 손목 식히기, 신문지와 소금으로 습도 조절하기. 이 간단한 방법들만으로도 에어컨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전기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여름을 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루에 300원,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